여기 날달걀과 삶은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을 세워놓고 돌렸습니다. 왼쪽은 잘 돌아가지 않고 오른쪽은 잘 돌아갑니다. 어느 쪽이 삶은 달걀일까요? 답은 오른쪽입니다. 왜 날달걀은 잘 돌아가지 않고 삶은 달걀은 잘 돌아갈까요? 그 이유는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관성의 법칙은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물체의 성질입니다. 날달걀을 돌리면 달걀 외부 껍데기는 돌아가더라도 내부는 점성이 있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 따라 정지해 있으려 합니다. 이 때문에 회전을 방해하여 잘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삶은 달걀은 내부가 굳어져서 달걀 껍질과 한 덩어리가 되어 손으로 껍질을 붙잡고 돌릴 때 내용물도 함께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달걀을 눕혀놓고 돌렸습니다. 오른쪽 달걀은 돌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똑바로 서서 돌아갑니다. 어느 것이 삶은 달걀일까요? 답은 오른쪽입니다. 누워서 돌던 달걀이 어떻게 서서 돌 수 있을까요? 달걀이 서서 돌면 무게중심이 높아지므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달걀의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달걀의 회전 속도가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입니다. 달걀이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달걀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이 회전을 할 때 이 각각의 점들이 이제 이 달걀 회전축 주위로 돌아가는 이 속도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점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그것을 다 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달걀을 이제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나눴다고 생각할 때 이 작은 조각 하나가 이제 이 회전축 주위로 돌아가는 속도를 이제 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눠준 이 하나의 질량소를 mi라고 하고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를 ri라고 하고 그리고 이때의 속도를 vi라고 한다면 이제 이 하나의 질점이 갖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i vi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모두 다 합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축으로부터 ri만큼 떨어진 점이 이제 각속도 오메가로 이제 회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달걀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제 각속도 오메가로 돌아갈 겁니다. 삶은 달걀의 경우에. 그러면 vi는 회전 반경 곱하기 각속도가 바로 선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vi에다가 이 ri 오메가를 넣어주고 계산을 하면 이 식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메가는 이제 똑같기 때문에 오메가가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MIRI 제곱이 되는데 이 양을 이제 I라는 양으로 보통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전 관성 또는 이제 관성 모멘트라고 부르는 양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식이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 m은 이제 운동 에너지에서 질량에 해당되고 v는 속도에 해당되는데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라고 이제 부르는 이 양을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 양에서는 이 질량에 해당되는 게 관성 모멘트가 되고 그리고 속도에 해당되는 게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체를 일일이 조각을 나눠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이 관성 모멘트를 알고 있으면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의 제곱을 해주면 이것이 운동 에너지 됩니다. 이것을 회전 운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관성 모멘트는 회전하는 물체가 갖는 하나의 일종의 이제 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전 관성 또는 관성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이제 MIRI 제곱의 모든 합으로 계산이 되고 이것은 이제 이 질량 하나하나를 이제 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되겠지만 연속 질량체의 경우에는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데, 결국 이 회전관성이라는 건 결국 이 질량들이 이제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R 값이 커지겠죠. R이 그러니까 결국 물체가 이제 회전축으로부터 바깥으로 퍼져 있으면 이 관성 모멘트가 커지고, 그리고 모여 있으면 이것이 작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달걀의 경우는 이렇게 서서 돌아가면 관성 모멘트가 작아지고, 누워서 돌아가면 관성 모멘트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달걀이 누워서 돌 때보다 세워서 돌게 되면 관성 모멘트가 작아지니까 이제 같은 각속도로 돌아가더라도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달걀이 서서 돌아가는 것이 위치 에너지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에너지 보존 없이 유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달걀이 누워서 돌 때와 서서 돌 때, 이때 무게중심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위치 에너지는 더 커집니다. 하지만 관성 모멘트로 보면은 누워서 돌 때 관성 모멘트는 크고 서서 돌 때는 관성 모멘트가 작습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 에너지는 서서 돌 때가 오히려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무시했을 때 이제 누워서 돌 때 위치 에너지 더하기 회전 운동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하고 서서 돌 때 위치 에너지 더하기 회전 운동 에너지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워서 돌던 게 서서 돈다고 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달걀과 비슷한 예로 거꾸로 서서 도는 팽이가 있습니다. 이 팽이는 똑바로 서서 돌리면 이것이 에너지가 힘이 떨어지면 이제 누워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거꾸로 서서 돌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팽이를 똑바로 세워서 돌립니다. 그러면 이 팽이는 에너지가 줄어들면 이제 기울어지게 되고, 그래서 곧 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지게 돌다가 점점 더 이제 돌아가서 이 팽이의 손잡이 부분이 땅에 닿게 되면 이 땅과의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마찰의 힘이 이제 이 팽이를 다시 거꾸로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팽이가 계속 돌 수 있게 됩니다. 이 팽이는 달걀의 경우보다 좀 더 극적입니다. 이 팽이는 처음에 똑바로 서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떨어지면 옆으로 눕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바닥에 손잡이 끝부분이 닿게 되면 이 마찰에 의해서 거꾸로 서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거꾸로 서서 돌아가면 누워서 돌아갈 때보다 관성 모멘트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똑바로 서서 또는 거꾸로 서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똑바로 서서 돌 수 없는 것이, 처음에 똑바로 서서 계속 돌 것 같으면 넘어지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넘어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서서 이번엔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위치 에너지만큼의 더 차이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관성 모멘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달걀이나 거꾸로 팽이는 무게중심이 더 높이 올라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게중심이 높아질수록 더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림과 같이 고리를 끼운 막대를 손바닥 위에 세울 때 셋 중 어느 것이 가장 안정적일까요? 왼쪽이 무게중심이 가장 낮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맨 왼쪽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무게중심이 높을수록 더 안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무게중심이 높을수록 바닥점에 대한 회전 관성이 커지기 때문에 잘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회전 관성을 이용하는 예들을 보면은 줄타기를 하는 이 고개사들이 긴 장대를 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대가 길면 길수록 이제 이 회전 관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회전축으로부터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면 이제 이것이 회전축에서 자기 몸을 기준으로 해서 넘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긴 막대를 가지고 있으면 질량이 멀리까지 뻗어 있게 되죠. 그래서 회전 관성이 커지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줄타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이제 긴 장대를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줄타기 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고객사들이
그 위에 한 사람이 더 올라가서 이제 고개를 펼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도 보면은 물론 이제 한 사람을 더 어깨 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무겁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회전관성의 입장에서 보면 무게중심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더 안정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건너는 것보다 두 사람이 건너는 것이 더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